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6번째 교훈, 평생 청구서만 처리하는 그 과정에 일단 빠지게 되면 작은 금속 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햄스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193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끔찍한 경영 이론도 있다.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지급한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가 주는 급여를 보면 이 말에 나름의 진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는 앞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실천한다. 즉, 안전한 직장을 얻는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급여와 혜택을 위해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초래한다. 대신에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목적보다 배움을 얻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으라고 권유한다. 주위를 보면서 어떤 기술을 얻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런 후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해야 주위 경주에 빠지지 않는다. 평생 청구서만 처리하는 그 과정에 일단 빠지게 되면 작은 금속 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햄스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녀석들은 뒷다리로 끊임없이 돌리는 햄스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녀석들은 뒷다리로 열심히 바퀴를 돌리고 그래서 바퀴는 열심히 돌아가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녀석들은 여전히 같은 우리 속에 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에는 멋진 구절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은 내게 돈을 보여주시오 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톰 크루즈가 회사를 떠나는 장면이다. 그가 회사에서 잘리고 난 후 동료 직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랑 같이 갈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눈치만 본다. 그 중에서 한 여자가 겨우 이렇게 얘기한다. 같이 가고 싶지만 석 달 후에 승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이 그 영화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말일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청구서를 처리한다. 나는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가 매년 봉급 인상을 기대하다가 매번 낙심했음을 잘한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학교에 가 더 높은 자격을 따서 다시 승진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것은 실망으로 끝이 났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럼 일상생활의 결과가 뭘까요? 그 작은 햄스터처럼 사람들도 자신들의 수고가 과연 어떤 보람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은퇴한 사람들의 전국연합에서 성근 이사로 일했던 시릴 프릭필드는 이렇게 얘기한다. 개인연금은 지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오늘날의 근로자 가운데 50%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걱정의 대상이죠. 그리고 나머지 50% 가운데 75 내지 80%가 한 달에 $55, 64,700원, $150, 17만 6,300원, 혹은 $300, 35만 2,700원을 지불하는 비효율적인 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은퇴의 신화 미스 오브 리타이어먼트라는 자신의 책에서 크레이크 S. 카펠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전국적인 규모의 연금 컨설팅 회사를 방문해서 최고 경영자를 위한 비상 연금 계획을 설계하는 중견 관리자를 만났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모퉁이의 조그마한 사무실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 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총알을 기대할 수 있죠.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전후 베이붐 세대는 더 나이가 들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늘 자신들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죠. 카펠은 이어서 과거의 퇴직연금과 더 위험한 새로운 퇴직연금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근로자들에게는 햇빛 찬란한 청사진이 아니다. 의료 비용과 정기적인 양로원 비용을 추가하면 그 청사진은 더 깜찍해진다. 그는 자신의 1995년 책에서 양로원 비용이 1년에 $3만, 3,522만 7천원에서 12만 5천 달러, 1억 4,677만 9천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의 여러 병원들은 다음과 같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들은 순전히 환자들에게 얼마의 돈이 있는지 혹은 환자가 얼마나 늙었는지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들은 늙은 환자보다 젊은 환자에게 더 의료 혜택을 주려 한다. 더 늙고 가난한 환자는 줄에서 밀려나고 만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갖는 것처럼
더 오래 살 가능성도 높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나는 이런 궁금증을 갖는다. 근로자들은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다음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앞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돈을 더 벌려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마다 늘 같은 것을 권유한다. 바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삶을 보라고 권유한다. 단순히 돈과 안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두 주위에는 세일즈 기술을 가르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회사들을 위해 일하면서 실패와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 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 추신. 투자는 예금을 반드시 이긴다. 예금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튜브 강남부자 따라잡기 TV 채널에서 1페이지부터 반복해서 들으시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지능, 투자 지식, 업그레이드 향상, ing 내공 중입니다. 땡큐 베리뮤치.